네, MZ세대들과 만나 소통하고 MZ들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 이슈와 트렌드를 살펴보는 MZ톡톡입니다. 자, 봄은 결혼 시즌인데요. 청첩장들 많이 받으셨나요?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축의금 얼마 해야 하나, 비혼 축의금이나 부모님의 입장까지 청년들의 고민글이 특히나 많은데요. 기성세대와는 또 다른 생각과 고민 오늘 MZ톡톡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백보림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직장인이신데 오늘 일터 대신에 방송국으로 오셨네요. 네, 저는 대구에서 일하고 있고요. 네. 직장인 6년 차입니다. 6년 차. 오늘은 미리 휴가를 잡아놓고 나왔고요. 제가 지금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데 그 섭외를 받고 출연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저도 30대 중반의 미혼이라서 축의금 고민이 많습니다. 축의금 사실 뭐 이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고민거리긴 한데요. 요즘 제가 또 온라인상에 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둔 축의금 표 같은 게 또 떠다니더라고요. 막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기준을 제시해 놓은 거라 관심 있게 보는데 혹시 보셨나요? 맞아요. 이게 한마디로 하면 안 가면 5만 원, 가면 10만 원이에요. 물가 상승으로 오른 예식장 식대를 고려하면 밥값은 해야 되거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한 표도 있어요. 네. 우선 이 기준은 소득이 보장된 성인 기준인데요. 네. 3만 원은 얼굴만 아는 사이일 때 직장 동료나 동창 정도로 안 친할 때 최소한의 예의고요. 네. 잘 모르겠으면 일단 5만 원인데 웨딩홀이 보통 한 끼 4, 5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요즘 결혼식 축의금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친하면 의리상 10만 원. 한 달 한 번 이상 주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는 그래도 10만 원은 내야 의리 인증이 가능해요.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 즉 이제 서로 부모님도 아는 정말 아끼는 친구는 거의 가족이니까 보통 20만 원인데 이런 사이는 사실 축의금은 당연히 내고 추가적으로 친한 친구들끼리 돈 모아서 그쵸, 선물도 하잖아요. 네, 세탁기 같은 선물도 하고요. 반면에 평소 연락도 안 하다가 카톡으로 청첩장만 보내면 그냥 불참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 호텔에서 결혼식을 많이 하는데 네. 거긴 식대가 더 비싸니까 축의금을 더 내야 하나 싶기도 해서 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 친구라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네. 이 기준점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청년들이 축의금 액수를 결정할 때 기성세대와는 좀 다른 기준이나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20, 30대는 온라인 소통이 편한 세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요즘 모바일 청첩장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솔직히 한 3년 이상 연락 없다가 모바일로만 턱 하고 청첩장 보내면 황당하기도 하거든요. 그쵸? 연락이 뜸한 사이라도 대면으로 청첩장을 받으면 그래도 그 친구 성의를 봐서라도 꼭 참석하려고 하는 편인데 모바일로만 받으면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 싶기도 해서 갈까 말까 고민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고민도 있어요. 어떤 고민일까요? 그 직장에서 그 사내 직원들을 주려고 한 번에 이게 신록 개배를 이미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 내야 되나 싶어요. 예를 들면 내 직속 상사가 따님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관계까지 챙겨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직속 상사의 자녀, 이거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면 좀 이런 거 다 챙기려면 돈이 좀 네.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경조사비 부담이 너무 커서 네네. 아예 경조사비 적금도 따로 넣고 있어요. 경조사비 적금을 따로 지금 넣고 계시다고요? 네. 결혼식이 봄, 가을 한꺼번에 몰리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다 보면 한 달 내내 매주 나가는 때도 있고 또 아주 친한 친구, 절친 결혼식이 있으면 축의금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축의금 많이 나갈 때는 한 100만 원까지 해봤거든요.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진짜 큰데요? 그래서 이게 큰 부담이다 보니까 매달 10만 원 정도씩 따로 떼서 조금씩 모으고 필요할 때 모아둔 걸로 축의금 써요. 그리고 이렇게 해두면 갑자기 청첩장을 받아도 평소 생활비에는 영향을 덜 받아서 좋더라고요. 그 여유자금을 축의금으로 많이 쓴다. 네. 이런 또 문화가 생겨나고 있군요. 네. 근데 요즘 축의금 놓고 더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혼이 많잖아요. 나는 비혼주의자야라고 외치면서 근데 축의금을 주려고 하면은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청년들에게는 이게 좀 익숙한 풍경일까요?
안 그래도 친구들이랑 모이면 결혼 생각 없는 친구를 두고 비혼식 얘기로 늘 농담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꼭 비혼 축하금 얘기가 나와요. 비혼 축하금. 네. 요즘 청년들은 비혼 축하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혼자도 챙겨주는 게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비혼식은 보통 싱글 웨딩이라고도 하는데 싱글 웨딩이요? 네, 보통의 결혼식처럼 예복을 잘 차려입고 지인과 친지들을 불러서 초대도 하고 네, 음식을 베푸는 거는 이제 여타 결혼식과 같고요. 다만 비혼 축의금의 경우에는 상부상조적 그런 의미보다는 단순한 축하의 의미로 주다 보니까 약간 낮은 금액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앞으로 살아갈 나를 응원받고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선언한다는 의미에서는 비혼식을 선택하는 거니까요. 네. 또 요즘 결혼 안 하는 청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 특성상 결혼 정년기를 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왜 결혼 안 하냐, 만나는 사람은 있냐, 결혼 생각은 있냐 등등 어느 정도의 추측성 꼬리표가 따라 붙을 때가 많은데 비혼식을 하면 그런 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기업들이 비혼 축의금을 도입한다는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일부 대기업이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일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지금 실제로 대기업 가운데는 비혼 선언자에게 축의금을 지급하는 곳이 속속 생겨나고 있어요. 기업에서는 이제 회사에 비혼을 선언할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거나 네. 경조금과 유급휴가 5일을 지급하는 등의 비혼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최근에 한 국책은행 노조도 비혼을 선언한 임직원에게는 비혼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결혼한 직원에게 유급휴가와 축하금 등을 지급하는데 네. 일부 조합원이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직원도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변화가 생기면서 이런 논의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저출산이 이슈라서 기업이 비혼을 장려한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 글쎄요. 근데 비혼 복지 때문에 결혼할 사람이 결혼을 안 할까요? 비혼 축하금이랑 저출산은 크게 관련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알기로 비혼 축하금을 받더라도 네.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비혼 축하금은 다시 반환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저출산은 단순히 비혼 축하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출산하려면 경제적 지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네. 결혼하고 아이 낳았을 때 더 행복할 거라는 기대나 희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MZ톡톡은 청년들의 결혼 축의금 고민과 달라진 문화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백보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